옛날에 중국에 문지기 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역할만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문지기 역할만 잘해서 굉장히 많은 명성을 누리고 또 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량과 재주가 장하기 때문에 그 영명이 세상에 널리 떨쳤을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문을 열고 닫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역할뿐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대종사께서 바라보는 미래 전망과 미래 인재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주 탐사의 전초기지로 불리는 국제 우주정거장. 이곳에 머물던 11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주여행 잘 다녀오셨죠? 네. 하루에 40억으로 가면 좀 비싸죠? 네. 5억으로 가면 가시겠습니까? 네. 바야흐로 제가 예전에 그 우주 왕복 티켓이 이렇게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영상은 올해 4월 29일에 KBS 세계는 지금에서 방영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우주 왕복 티켓이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거든요. 네. 네, 교무연금으로 정말 가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은 지구 시대를 벗어나서 바야흐로 우주 시대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올해 2020년 6월에 출간한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그 보고서에 의하면 2035년부터 2055년까지의 세상을 전망해 놓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전망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인 배송이라든지 그리고 재택근무나 이런 게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좀 우리한테 그렇게 가까이 와닿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훨씬 더 우리 삶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50%나 로봇이 대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도시의 모든 가상으로 도시를 내가 아파트에서 생활도 해보고 또 지내도 보고 또 집도 지어보고 하면서 이것의 어떤 장단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이라는 도시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좋아진 점이 있어요. 네, 그 안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좋아진 점은 뭐냐면 쓰레기가 많이 나온 대신에 그 쓰레기에 일회용이나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산업 쓰레기를 어떻게 다시 리폼하고 다시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어서 양자 역학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고 그리고 저장 공간에 크게 한계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컴퓨터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은 어떠한 미래를 전망하셨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서품에서 구인 기도와 함께 올리신 기도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질 문명은 그 세력이 날로 융성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창생의 도탄이 한이 없게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어변성룡이라고 해서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시대를 전망하셨습니다. 전망품 23장에서는 조선은 개명이 되면서부터 생활 제도가 많이 개량되었고 완고하던 지견도 많이 열렸으나 아직도 미비한 점은 앞으로 더 발전을 보겠지만 정신적 방면으로는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전망품 16장에서는 미륵불과 용화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미륵불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요, 용화해상이라 함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 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대의가 널리 행하여진다고 하셨습니다. 곳곳마다 붙여 일마다 불공을 부지런히 해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입니다. 그리고 슬겁고 밝은 세상을 말씀하셨는데요. 과거 세상은 어리고 어두운 세상이라 강하고 지식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무리하게 착취하여 먹고 살기도 하였으나 돌아오는 세상은 슬겁고 밝은 세상이라 비록 어떠한 계급에 있을지라도 공정한 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남의 것을 취하여 먹지 못하나니라 라고 하시면서 공정한 법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 슬겁다는 것은 마음씨가 너그럽고 미덥다는 뜻인데요. 우리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죠? 네, 슬기롭다는 말과 유사합니다. 슬기롭다는 말의 옛날 말인데요. 보다 넓게 마음을 먹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밝은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일가의 참 문명 세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의 정도는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바야흐로 동방의 밝은 해가 솟으려 하는 때이니 서양이 먼저 문명함은 동방에 해가 오를 때 그 광명이 서쪽 하늘에 먼저 비침과 같은 것이며 태양이 중천에 이르면 그 광명이 시방 세계에 고루 비치게 되나니 그때야말로 큰 도덕 세계요 참 문명 세계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문명이 발달하는 것은 정말 우주를 한 집안 삼는 큰 문명 세계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부촉해 주시고 전망해 주신 말씀은 전망품, 부촉품, 그리고 경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참 문명 세계, 참 도덕 세계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가 훌륭한 인재, 훌륭한 인재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우리 도바님들도 훌륭한 인재 분들이시겠지만 앞으로도 또 더 많은 변화에 또 학습하고 연습해 가야 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그 근원지가 되었던 세계 경제 포럼의 다비스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보스 포럼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서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스킬 16가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소양, 그리고 핵심 역량, 그리고 성격적 특성 3가지 분류로 나누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것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문해력.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잘 쓰는 문해력인데 요즘 저희 세대만 해도 그 논술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과 그 신문을 봤었어요. 근데 요즘에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기사와 모든 내용들을 공부하고 유튜브로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 서론, 본론, 결론과 그 어떤 문맥의 어떤 그 통찰력이나 비판력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해력과 또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산술 능력, 그리고 과학적 소양,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ICT 소양, 그리고 금융 소양, 문화적 시민 소양, 이렇게 기초 소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으로는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고 문제 해결 능력에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이끌어서 창의력이 얼마나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통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고 협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역량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적 특성으로는 호기심이 있어야 하고 진취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향해서 도전하는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의 끝을 보지 않고 정성을 끝까지 들일 수 있는 지구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사의 모든 것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응해가는 적응력이 있어야 하고 리더십과 사회 문화적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역량을 요구하고 있죠? 네.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쉽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상적인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을 이 16가지 중에 보다 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나마라도 그리고 그 많은 역량을 가진 사람일수록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한 가지 전문 분야에만 전문성을 가지면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트렌드는 창의적 융합 인재라고 합니다. 창의적 융합 인재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모두 다 발휘해서 팀원 간의 팀워크도 좋아야 되고 또 협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감정 조절도 잘 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 챙길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과학문화협력단장을 역임한 최연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밝혀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동적으로, 숙명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동적으로 준비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른 적응력과 대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당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원더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원더케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을 교도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스마트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타 교당 교도님들과 또 시그넘 교도님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교도님들을 뵈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 정보에 대해서 공부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시그넘 하우스에서도 그 어른분들이 그 스마트폰 교육을 한 20여 명씩 모여서 계속 매주 하고 있거든요. 변화에 빨리 잘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관심을 갖고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을 하되 반드시 자기만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문학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인 관점은 인간이 왜 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다 나은 삶은 어떤 삶인지를 끊임없이 궁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매번 경전을 보시면서 함께 연마하고 궁구하고 진리를 연마하고 그런 부분들도 다 인문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지능이 좋으면 IQ가 좋으면 훌륭한 인재라고 했죠. 네, 그 이후에는 IQ가 아닌 EQ가 나왔습니다. EQ는 감성 지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감정 조절을 잘 하는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우리 팀워크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빨리 캐치하고 그것에 적응력과 협업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INQ라고 해서 통찰력 지능이라는 지능 지수라는 것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 IQ와 EQ를 합한 것인데요. 그것보다 더 큰 영역이라고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최연호 교수가 개발을 했는데요. 통찰 지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을 말합니다. 꿰뚫어 보는 힘. 네. 그 INQ는 인사이트 퀴션이라는 그 두 가지 영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깊게 바라보고 면밀히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타인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그럴 때가 있죠. 내가 숨기고 있던 작은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와 타협을 예를 들면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사자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니즈가 뭔지 그것을 잘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미래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고리를 찾아서 이것을 연결해야지만 나의 계획에 부합한지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세상을 통찰하는 법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연호 교수는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길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은 금방 까먹을 수 있는데 내가 자각하고 그리고 깨치고 내가 확실히 얻어지는 이 통찰력을 얻으면 그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EQ와 INQ를 잘 접목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교도님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구글의 엔지니어로 입사했던 차드몽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글의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서 지금은 명상가로 더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구글에서는 20%의 시간을 항상 직원들에게 준다고 해요. 그 시간에는 무조건 하고 싶은 것만 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밖에 나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회사 안에서 차를 마시는 티타임을 가지거나 회화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20%의 시간에 이 차드 몽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알차고 보람된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상 프로그램의 내용은 첫째는 자신감을 먼저 연습하는 것. 내가 어떤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통제력 연습을 합니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직장 상사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마감일이 끝나지 않았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그런 통제력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자기 동기부여 연습을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왔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게 뭐지? 라고 계속 자기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또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대화나 또 함께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사회성 기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 5가지의 매뉴얼대로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 차드 몽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직장 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감을 주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성취감이 훨씬 더 높아지고 또 굉장히 다른 회사에서도 컨택이 들어오고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이나 세계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로 나온 책이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입니다. 그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인데 저도 이 책을 봤는데 굉장히 명상 연습을 체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할 수 있도록 잘 밝혀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일찍이 그 미래를 보시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대를 앞서 보셨고 또 거기에 대한 통찰력으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교표로 물질 문명에 따른 정신 문명의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신 문명만 발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명을 선용하면서 정신 문명을 함께 이끌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금강이 현세계하고 조선이 갱조선한다는 말씀으로 정신의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으로 장차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더욱 빛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앞으로를 전망하는 그 인재는 어떤 인재를 말씀하셨을까? 네.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인재를 강조하셨을까요? 네.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교도님들께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전사경도 많이 하고 계시고 경전을 더 잘 받들고 또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신심공심 가진 사람, 또 공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 은혜를 잘 발견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인재의 조건에 들어가겠죠. 네, 많은 대종사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종사님의 많은 말씀 중에 간추려서 3가지를 꼽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육상정과 이사병행으로 대융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종사님 교법의 큰 메리트는 뭐냐면 병진사상입니다. 영과 육을 함께 쌍전하고 또 일과 이치를 함께 병행하고 또 사막을 함께 병진하고
이러한 병진 사상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교법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과 육신을 아우르고 몸과 마음을 아우르는데 진리의 이치와 일의 이치를 바탕에서 함께 터득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해서 깨쳐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에 교도님들, 도반님들 운동 많이 하시죠? 네, 더위 속에서도 굉장히 운동을 꾸준히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건강 관리를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신데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마음, 정신 그리고 정서에 대한 그런 양성도 중요하겠습니다. 교도님들께서 법회를 오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선방에 참석하시고 늘 그 마음 공부하시는 것이 이 영과 육의 쌍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이치를 병행하기 위해서 매사에 내가 하는 일의 어떤 근본적인 이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를 늘 궁구하면서 하는 것이 사막을 함께 병진해 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 당대의 대종사님 유무념은 사막 병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유무념을 할 때 나의 습관 고치기에 많이 그 조항을 많이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온전 생각 취사 이 사막 병진이 유무념 조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얼만큼 이 병진을 잘 하고 있는지 순간순간 그 마음 찰나찰나 속에서 그 마음들을 챙겨 가셨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22세기를 앞두고 물질의 개벽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정신에 힘쓰고 또 자주력을 갖추어 갈 것인지를 늘 매사에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공도를 책임질 대리더인입니다. 대종사님과 역대 스승님들께서 공도의 주인이 되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고 서로 은혜와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 개인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의 길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소득의 차가 커지면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고 서로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욕심과 탐욕이 정말 크게 치성해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단품 36장에서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공도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살림과 사업은 오직 공변된 정신으로 공변된 활동을 하는 공변된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니 그대들이 이 이치를 깨달아서 크게 공변된 사람이 되고 보면 우리의 모든 시설과 모든 법도와 모든 명예가 다 그대들의 소유요 그대들의 주관할 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공도편에서 회상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언제나 마음이 한가롭지만 회상과 자기를 둘러보고 활동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기의 심신이 완전히 이 회상에 바친 사람인가, 회상을 이용해서 사사를 도모하려는 사람인가를 늘 반조하고 반성해서 지공무사한 공도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미래 인재 세 번째는 진실과 실천을 몸소 보여주는 대활부린입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 공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오셔서 본공도 하시고 어제도 우리 그 목타원님을 비롯해서 교도님들이 오셔서 또 식사 공양 하신다고 많은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지금 청소 어머니가 안 계셔서 또 대각전 청소도 하고 가시고 우리 시사님도 도와주시고 도반님들이 많이 교당 일을 위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밥차 봉사며 또 곳곳에서 여성의 단체, 봉공의 단체, 또 청문회, 보훈실천단을 통해서 틈틈이 교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작업치사의 목적에 보면 정신을 수양하여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하여 연구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작용하는 데 있어 실행을 하지 못하면 수양과 연구가 다 수포에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옛날에 중국에 문지기 후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늘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역할만 하는데요. 이 사람이 그 문지기 역할만 잘해서 굉장히 많은 명성을 누리고 또 그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량과 재주가 장하기 때문에 그 영명이 세상에 널리 떨쳤을 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문을 열고 닫고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역할뿐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산종법사께서 이 사람의 예화를 들면서 큰 실력과 큰 실행이 있는 인물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라도 많은 사람에게 널리 유익을 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형식의 시대가 지나가고 실력과 실행이 주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되 실지로 알아야 되고 하되 실지로 실천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야 정말 찾아지고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바, 주어진 바에 진실과 실천의 힘으로 다가간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내 일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를 위해서 더 크게 나아갈 수 있는 기원이 되겠습니다. 대산종법사께서 세 가지 큰 소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가지 큰 소리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통일된 데에서 나오는 소리, 그 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간절히 일심이 되고 보면 거기서 온전한 마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큰 소리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서 깨친 데서 나오는 소리, 확연한 내가 확실히 알아진 그 실천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하겠죠. 세 번째는 몸소 내가 터득해서 실천에서 나오는 소리, 실천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확연히 알아진 내 몸에 저신저골이 되고 내 몸에 정말 완전히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기서 나오는 소리, 이 세 가지 소리가 만인을 능히 감동시킬 수 있는 소리라고 대산종법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단 4대를 준비하고 3대 말을 결산하고 교단의 혁신과 많은 변화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사님께서도 지금 교단 4대 준비를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애쓰고 계시는데요. 창립기 이제 교단 100주년을 지내고 교단 2세기를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그 부름과 그 구호에 맞추어서 우리가 준비해 가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함께 해야 할 듯합니다. 지난 7월 1일에 저희가 큰 법회를 열었죠. 무슨 법회였죠? 7월 3일에 무슨 법회를 보았죠? 다 함께 법회를 보았습니다. 그 법회 때 교도님들께서, 도반님들께서 그동안 나오시지 못하셨던 비대면으로 함께했던 도반님들이 많이 함께 응해주셨는데요. 법회 끝에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할 정체성과 변화해야 할 원불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원불교의 모습에 교도님들이, 도반님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어요. 전체 193명의 도반님들이 일요법회, 화요법회 모이셔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 의견들을 제가 보면서 같은 것끼리 좀 묶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193명 중에 28명이 비슷한 의견으로 공동 1위를 하였습니다. 그 의견은 적극적인 교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적극적인 교화는 누가 하는 걸까요? 네, 절대 교무님만 하는 거 아니죠? 네, 도반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교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교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리가 좀 쉽게 다가오면 좋겠다. 그리고 입교 연원 운동으로 또한 교화를 함께 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1위였습니다. 두 번째는 한 표 차인데요. 27표를 받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성이 부족하다. 우리 원불교가 시대가 이렇게 발빠르게 가고 있는데 정말 그 변화에 맞게 잘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실천성이 부족하다. 네, 참 부끄럽죠. 네, 저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이 교법을 실천으로 잘 놔두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면 좋겠다라는 것이 2위였습니다. 세 번째는 24표를 받은 나부터 공부를 해 가야 된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내가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준비는 상시훈련과 정기훈련, 그리고 신앙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수준에 맞는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신성을 통해서 나부터 그 역량을 갖춰가야 된다. 그것이 3위였습니다. 4위는 상부상조를 해야 하고 먼저 솔성을 해야 되고 무아봉공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13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교법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10표를 받은 내용 중에 법의 내용이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고 9표 중에는 공심과 공의가 우선이 되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또 지역사회의 사회 참여가 될 수 있는 열려있는 교당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자 교무님들의 복장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변화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함께 정진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연습은 불가피하고 또 시급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또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또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교단과 세상과 전 인류가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낙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영육을 상전하고 또 이사를 병행하고 공도의 참 주인으로서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해서 함께 정진해 가면 좋겠습니다. 교도님들 무더위에 더욱 건강 조심하시고요. 미래를 앞두고 대종사님께서 전망하신 그 시대와 부름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또 함께 노력해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